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익스플레이네이션 툴 구글의 What If와 이제 LIT 툴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드릴 박사과정 정성혁 학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구글의 What If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구글의 LIT 툴, 마지막으로 이제 튜토리얼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구글의 What If 툴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툴의 일단 대략적인 모습은 이렇고요. 지금까지 저희 발표들이 대부분 이제 이론적인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툴은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툴들을 어떻게 이제 사용자들이 조금 더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어떤 시각화 되어 있는 이런 기본적인 모듈들이 있고, 값을 수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값을 수정을 했을 때 새로운 프레딕션 결과값에 대해서 새로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스파셜 디펜던스 플롯 같은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왜 이런 툴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김소영 학생이 이제 팩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소개를 해주었는데, 일단 대부분 데이터셋에 다양한 이제 어떤 기법들이 일반적으로 좋은지 그런 것들을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다양한 XI 기법들을 많이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주피터 환경에서 이제 코드 레벨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조금 구현하기도 어렵고, 실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기도 어렵고, 어떤 어트리뷰션 결과도 확인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이런 XI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얻고 싶었던 거는, 이미지라고 하면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모델들이 왜 이렇게 분류했어? 라고 물어본다면, 이러한 픽셀을 봐가지고 우리는 고양이라고 예측을 했어. 이런 결과들을 원하거나 아니면은 리그레이션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 에이지라는 이런 피처들이 더 중요했어. 이러한 설명성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입력과 어떤 출력간 간의 상관관계도 얻고 싶어 하고요. 이제 앞으로 소개시켜드릴 와디프 툴과 LIT 툴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텐서플로우나 SK런이나 케라스, 파이토치 다양한 이제 ML 모듈들의 다채롭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주로 문제를 푸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나 레귤레이션 문제, 디시전 트리 아니면 이미 학습된 모델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태스크에도 이제 적용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는 환경들이 다 다를 텐데, 예를 들어 주피터 노트북이나 텐서보드나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에 모델들을 올려가지고 불러다가 모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기능들로는 다시 인퍼런스 하는 거와 시각화나 이제 EDA나 그리고 예측한 클래스 중 다른 클래스를 뽑되 가장 유사한 샘플을 뽑는 컨텍스추얼 기능도 있고, 어트리뷰션 맵을 확인을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아래 두 가지 툴이 있는데, 먼저 와디프 툴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나온 모듈이고, LIT 툴은 2020년도에 나온 툴입니다. 두 툴이 모두 공유하는 기능들은 많은데요. 아마 2018년도에 구글에서 와디프 툴을 출시를 하고 나서 기존에는 원래 타임 시리즈에 대한 리그레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 아니면 이미지에 대한 리그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을 주로 다루었었는데, 이제 NLP 쪽 도메인을 다룰 수 있는 툴이 없다 보니까 원래 LIT 툴의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랭귀지 인터프리터블리티 툴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러닝 이제 인터프리터블 툴로 바뀌었는데, 아마 LRP 기능이 없어서 출시를 했다가 현재는 많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두 모듈 모두 NLP도 지원하고 서로 이미지랑 타임 시리즈 모두 다 많이 지원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와디프 툴에는 어떤 장점이 있으면 이제 LIT 툴은 왜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툴을 이제 공부를 해봤을 때는 와디프 툴 같은 경우에는 먼저 페어니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기능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이었고, LIT 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앞서 배웠던 세일런시나 IG 아니면 어텐션 TCAV 그리고 세일런시 기반의 어떤 클러스터링 방법들이 추가적으로 일단 장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둘 중 하나만 먼저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LIT 툴을 먼저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둘 다 먼저 설명을 드리고, 공통된 기능은 이제 한쪽만 설명을 드리고
좀 특별한 기능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간략하게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본다면 어떻게 실행하는지와 그리고 튜토리얼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 실제 모델과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오른쪽 편은 이제 시각 툴, 왼쪽에는 이제 데이터 에디터, 그리고 퍼포먼스의 이제 페어니스를 측정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특징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값들을 이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페어니스에서는 저희가 많이 본 것처럼 이제 에큐러시, 레퍼런스 스코어, 그리고 ROC랑 이제 프리시전과 리콜 커브, 컴퓨전 매트리스 이런 것들이 이제 스레시홀드를 이제 변화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관점에서 이 모델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피처 같은 경우는 이제 EDA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피처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의 편향이나 아니면 데이터 임밸런스 아니면 혹은 뭐 데이터의 수 아니면 민값, 평균 그리고 어떤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탭입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먼저 주피터 환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WIT 미제시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요. 1호부터 이제 컴피규어 빌더랑 이제 미제 이 두 개를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테스트 이그젠플이라는 학습 데이터를 로드한 뒤에 컴피규어 빌더에 아르규먼트를 넘겨주고 set estimator and feature spec이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현재 이그젠플에서는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총 2개, 그러니까 다른 모델들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비교를 하고 싶어서 다음과 같이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임포트한 다음 set compare estimator and feature spec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임포트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피처 스펙이라는 건 단순하게 어떠한 특징 정보들을 모델을 해석하는데 사용할지에 관한 정보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블 갭으로 현재 이제 저희가 풀려는 문제 같은 태스크는 이제 소득이 이제 50K 이상이냐, 50K 미만이냐 그거를 이제 분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레이블은 다음과 같이 넘겨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빌더를 단순하게 위젯으로 래퍼해주면 끝나게 됩니다. 다음 경우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AI가 있는데요. 먼저 이번 예제는 단순하게 이제 클라우드 AI에 제공되는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와디프의 어떤 장점은 다양한 모델들을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XGB에 대한 이제 대출 문제 관련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AI 플랫폼 모델로부터 이런 파라미터를 주게 되고, 단순하게 이제 어떤 걸로 이제 타깃으로 하는 피처인지, 레이블은 이제 승인이 되는지, 승인이 거부되는지 이러한 정보만 남겨주면 되게 됩니다. 또 다른 구글 클라우드 AI 예제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학습시킨 모델을 실제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클래시파이어를 호출한 뒤에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베리어블들을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 학습된 모델을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소에 올리게 되고,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시고, 다음 모델 이제 올라와져 있던 거를 실제 이제 프로젝트에 크리에이트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버전을 이제 디파인 해주면서 여기서 이제 선언해놓던 이런 파라미터들을 이 코드를 원래 실행시키면 이제 개인의 어떤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는 창이 뜨고 이제 스텝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자동으로 저희가 선언해놨던 그런 프로젝트 이름이나 모델 이름이나 그런 것들을 불러오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타깃이나 어떤 레이블을 볼 것인지 그런 것 정도로만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돼서 생각보다 매우 간단한 게 이제 모듈을 사용하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LI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인데요. 먼저 LIT 툴 또한 와디프 툴과 같이 다음과 같이 시각화 툴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포인트 에디터나 아니면 프레딕션 할 결과나 설명 결과 여기 잠시 보시면 제가 앞에서 배웠던 셀러지맵이나 그레디언트 인풋 그런 것도 이제 제공을 하고, 유사하지만 조금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이제 타고 들어가시면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 데모도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셋도 이미 다 제공을 한 상태여서 내가 이 모델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느끼고 싶으시다면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IT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기존에는 NLP 모델을 이제 타깃으로 한 거다 보니까 이제 버트 모델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버트 모델 이제 학습시킬 때 마스크 워드를 해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그러면 이제 임의로 어떤 워드를 마스크를 해보고 그럼 이 워드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왔을 때 좀 더 적절했는지 그런 것도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센티먼트 애널리시스 태스크에서 이게 이 문장이 왜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어떤 단어를 봐서 이 모델은 네거티브라고 인식을 했어, 아니면 포지티브라고 인식을 했어, 그런 정보들을 이제 쉽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빌트인 캐퍼빌리티 자체는 이제 뭐 어텐션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매트릭스 계산이라든지 되게 TCAV라든지 되게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이션도 어떤 태스크에도 이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프레임워크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토치, 텐서플로 모두 다 쉽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LIT 모델 또한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냐에 관해서는 이제 밑에 GitHub 코드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 모델 그리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래퍼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LIT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한다 다음과 같이 이제 래퍼 형태인 멀티 이제 데이터를 선언을 해주시면 이제 init 부분이 이제 판다스로 이제 뭐 데이터를 리드한 뒤에 이 피처가 어떤 데이터 간의 얼라인을 맞춰주고, 스펙이라는 거는 이제 이 피처들이 어떠한 텍스트냐 아니면 레이블이냐 그 정도로 이제 지정해주는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델로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어떤 모델을 해석을 할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모델도 이제 넣어줘야 됩니다. 일단 함수인 프레디션 부분을 보시면 이제 모델이 어떤 인풋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프레딕션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런 것들 이제 선언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이제 선언해놨던 데이터의 포맷 중 어떤 건 인풋이고 어떤 것은 아웃풋이다를 이제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선언했던 데이터 클래스랑 이제 모델 클래스들을 불러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LIT NLP라는 이제 서버에다가 이제 서버에다가 모델하고 데이터셋을 넘겨주면은 이 포트로 접속을 하면 됩니다. 네, 이제 이러한 코드를 실행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먼저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데모 페이지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코드들을 실행하면 주피터에서는 이제 아래에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어떤 텐서보드나 그런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어떤 URL로 접속이 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간략하게 소개드리자면 지금 태스크는 UCI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득에 관한 데이터셋이고 모델 2개를 임포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X축 같은 경우에는 모델 1에 대한 인퍼런스 스코어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고요. Y축은 이제 모델 2에 대한 인퍼런스 스코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컬러 색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퍼런스 레이블 1으로 되는데 인퍼런스 2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Y축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도 단순히 이렇게 보이는 것과 같이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바이닝이라고 X축을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퍼런스 1 모델이 이렇게 맞췄던 것만 이제 보고 싶어, 아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이별로 분석을 하고 싶어, 아니면 성별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 이제 포인트들을 이렇게 직접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왼쪽 탭으로 가서 데이터 에디터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위부터 처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이제 가장 가까운 카운터 팩추얼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터 팩추얼은 거리상으로 이제 가장 가까이 있지만 모델 1 기준으로 에러 디스턴스 상에서 가장 가까운 샘플. 지금 이거 색깔 자체가 인퍼런스 레이블 1에 대해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파란 색깔을 선택을 했을 때 무조건 빨간색 중에서 잡히게 되고요. 그중에서 이제 아마 인베디드 상에서 가장 가까운 샘플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은 제가 선택한 샘플, 오른쪽은 이제 카운터 팩추얼 샘플인데, 여기서 이제 초록 색깔로 표시된 거 보시면
이게 다른 밸류입니다. 나이는 같지만 뭐 캐피탈 게인이 다르고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제 모델 1이 아쉽게도 이제 제가 선택한 샘플은 50K가 넘지 않습니다. 근데 2 모델은 이제 50K가 넘는다고 예측을 했는데 카운터 픽처럴 샘플들은 이제 당연히 다른 클래스이기 때문에 레이블을 1으로 선택을 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모델들을 임포트를 했을 때 왜 이 모델은 50K가 안 넘는다고 선택을 했지? 이제 분석을 하고 싶어서 그럼 이제 서로 다른 부분들을 에디터 해준 뭐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어떤 이제 소득적인 면에서 좀 더 높았기 때문에 낮춰준다면 새롭게 이제 인퍼런스 된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모델 1은 원래 이제 0으로 예측을 했는데 델타 값을 보시면 0.26만큼 올라가지고 1이라고 예측을 한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해서 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를 까먹었는데 여기서 크레이트 시뮬러티 피처를 누르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에러 디스턴스 기준으로 어떤 새로운 이제 솔팅할 수 있는 컬러 하나의 이제 섹션을 더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컬러웨이로 만들면 이제 이 컬러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색깔 연할수록 이제 디스턴스가 가까운 거니까 바로 이웃에 있는 애는 조금 연하, 좀 많이 멀리 있는 애는 네, 조금 진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파셜 디펜던스 플러스라고 저희가 장원주 학생이 아마 지난번 발표 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떤 하나의 변수들은 이제 변경을 하면서 이 변수가 인플루언스 스코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글로벌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걸 해제하면 제가 앞에서 선택했던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는 것이고 글로벌로 하면 지금 50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로드되는데 모두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제 에이지가 조금 증가할 때마다 인퍼런스 스코어가 저희는 지금 문제가 50K냐 아니냐 문제니까 50K가 1일 때 조금 더 소득이 높아.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좀 증가한다고 볼 수 있고요. 캐피탈 게인 같은 경우에도 모델 1, 2 둘 다 일반적으로 캐피탈 게인이 높을수록 더 높은 인퍼런스 스코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교육 어떤 이제 디그레이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박사, 석사 이럴수록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데이터 편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레이스나 성별에 따라서 조금 이런 편향 모델에 대한 편향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포먼스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처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이나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모델링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대회에 나가가지고 좀 잘 설계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진행을 하는 게 먼저 데이터의 어떤 분석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쉽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미싱 데이터가 얼마나 있는지, 영인값이 얼마나 있는지, 평균이나 최소값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왼쪽 오른쪽에는 그래프도 나타나니까 아웃라이어를 좀 잡아낸다든지 사실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델링을 하다 보면 실제로 다 타이핑하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샘플만 넘겨주면 이런 것들 자동으로 해주니까 조금 더 쉽게 어떤 모델의 편향이나 아니면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인종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인이 흑인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뭐 사실 500개밖에 로드를 안 했으니까 그런 로드하는 과정에서 편향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조금 항상 저희가 마주치는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와의 편향 문제고요. 이제 성별도 남성이 여성보다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퍼포먼스에 반영이 되는지를 두 번째 탭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은 이제 많이 보시는 ROC 커브나 PR 커브나 이제 컴퓨터 매트리스, 액큐러시, F1 스코어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스레시홀드를 이제 조정함으로써 이런 값들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컨피그레이션 파트에서는 오버 50K를 저희는 레이블로 잡고 있으니까 설정을 해주고요. 여기서 코스트 레이시오는 여기 오른쪽에 설명해서 보시는 것처럼 펄스 포지티브랑 펄스 네거티브의 어떤 비율입니다. 이것들을 왜 조정을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뭐 의료 문제나 뭐 제가 암에 걸리나 이제 그런 거에 관한 모델링을 할 때
일반적으로 펄스 포지티브가 좀 에러 레이트가 높아도 일반적으로 펄스 포지티브가 높은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모델링은 이제 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 2차 검사나 3차 검사를 통해서 또다시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어떤 비율들을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이 테이블 오른쪽 그림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별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별로 나눴을 때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컴퓨터 매트리스를 봐주신다면은 그래서 프레딕트 yes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남성 같은 경우에는 24%라고 예측을 했는데 여성은 7.5%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남성 모델도 남성이 더 많은 소득을 가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는 52.8이고 여성은 이제 무조건 프레딕션 노라고 했으니까 이제 50K 미만이다라고 모델이 자동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제 왼쪽에 페어네스 탭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싱글 스레시홀드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최고의 어떤 액큐러시 그런 부분을 뽑아주게 되는 거고요. 알아서 설정을 스레시홀드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데모그래피 페리어티를 하게 되면은 이거 이제 동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딕티드 yes라고 한 비율이 여기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10.3이었는데 여성도 9.9 정도로 이제 동등하게 어떤 그런 편차들을 줄이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퀄 오퍼튜니티는 이제 액츄얼 yes 중에서 이 프레딕티드 yes랑 프레딕티드 no 그 비율을 맞춰줍니다. 대략적으로 한 2배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도 한 2배 정도 차이 나게 이런 식으로 동등하게 이제 동등한 조건에서 모델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퀄 액큐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큐러시 보면 자동으로 맞춰주게 되고요. 네. 제가 싱글 스레드 키워드는 최고의 액큐러시를 맞춰줍니다. 이런 기능들을 이제 와디프 툴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어떤 샵밸류나 아니면 좀 그레이드킹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본 설명에서 많이 안 나오는데 아무래도 LIT 툴에는 그런 기능들이 좀 더 많았고 와디프 툴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샵밸류를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앞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였지만 여기서는 이제 리그레이션 문제에서 웬만한 기능들은 다 동일하고 여기서는 어트리뷰션 밸류가 확인이 되는 것을 확인을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다른 기능들은 매우 비슷해서 리그레이션 문제나 아니면 이미지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LIT 툴인데요. LIT 툴도 이제 와디프 툴처럼 어떤 시각화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프로젝션 PCA로도 할 수 있고 UMAP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베딩 스페이스를 이제 가지고 올지도 선택을 할 수 있고, 네, 레이블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컬러를 이제 어떤 레이블을 바꿔봤을 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티먼트 이제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이 공격적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디스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아마 네거티브 쪽일 테고, 네, 지금 레이블 0이 네거티브고 원이 포지티브입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서는 단어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에디터 같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앞서 와디프에서 보시던 것을 이런 결과들을 이제 수정을 했을 때 슬로우를 좀 패스트로 바꿔보니까 그리고 추가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여기 프레디션 값에서 원래는 이게 슬로우여서 좀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이렇게 좀 패스트하게 보니까 파지티브하게 보는 게 이런 식으로 결과 값들을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익스플레이션 부분인데요. 프레디션 값 있고 셀러시 웹 파트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기능들을 어떤 라임이라든지 IG라든지 그레디언트 인풋이라든지 그레디언트 L2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제가 방금 바꿨던 슬로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네거티브로 분류하는데 중요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패스트로 이제 바꾼 부분 이런 식으로 원래라면 뭐 캡텀을 이용을 해도 그냥 라이브러리 콜해가지고 쓰면 되지만 여기서는 이런 쉽게 조금 더 많은 데이터 포인트들에서 단순히 클릭만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기능은 어텐션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이게 멀티 헤드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드도 이제 바꾸면서 각 이제 CLS 토큰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헤드도 바꾸면서 볼 수 있고 레이어도 이제 바꾸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셀리언시 기반으로 이제 클러스터링하는 기능도 주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어도 맵 기반으로 얼마나 많은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 먼저 데이터 샘플을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센텐스에서 이렇게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미리 좀 이렇게 좀 배드, 새드, 월스트, 해피, 굿, 나이스라는 거 값을 기본으로 이제 필터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셀렉티드 필터를 누르시면 제가 필터링한 값을 나오는데요. 한번 어플라이를 해주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필터링 했으니까 셀러시 맵도 뭔가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해주는 것을 이제 한쪽 클러스터 제로에는 굿이 들어가 있고 한쪽 클러스터에는 배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낫이나 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센텐스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필터링이 되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부분은 이제 앞서 와디포툴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운터팩추얼에서도 조금 이런 네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데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스크램블 같은 경우에 이제 센텐스를 랜덤하게 이제 알아서 섞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꿨을 때 어떤 레이블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왜냐면 NLP에서는 이런 시퀀서의 어떤 오더 같은 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어떤 기능들을 넣어놨던 것 같습니다. 그레이트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런 걸 테이블로 바꾸면 어떻게 결과가 바뀔까 그런 것들 이제 찾아주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워드 현재로서는 레이블이 안 바뀌긴 하는데요. 어블리션 플립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이제 제거함으로써 단어들을 레이블의 값을 바꿔주는 기능인데 이거랑 퍼블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이블을 바꿔주면서 하지만 얘는 단어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값으로 대체함으로써 레이블의 값을 바꿀 수 있는 걸 자동으로 바꿔주는 툴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권다희 학생이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TCAV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여기서 필터링을 배드, 새드, 월스트에 대한 필터링을 다시 하고 그런 단어들 다 선택한 다음 슬라이스 탭에서 여기서는 이제 그러는 슬라이스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 추가가 되는 게 보이시고요. 긍정적인 멘트들을 다시 필터링을 해서 포지티브로 약 한 33개, 36개 샘플을 모았습니다. 네거티브에 대해서 이제 1에 대해서 포지티브로 먼저 하겠습니다. TCAV를 돌면 먼저 TCAV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겁니다. 어떤 제가 지금 포지티브한 이제 센텐스들만 모아가지고 어떤 개념을 하나 정해놓은 겁니다. 이게 CRP 설명에서 나왔는데 긍정적인 거 선택하고 랜덤하게 이제 무작위 샘플을 선정을 해가지고 어떤 바운더리를 계산해서 이제 그거의 프로젝션 방향으로 값을 바꿨을 때 좀 이동을 시켰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여서 여기서 p-밸류를 측정을 하는데 이게 제가 run TCAV 할 때마다 이렇게 샘플링되는 그 값들이 바뀝니다. 뭐 랜덤 샘플링 한다고 했으니까 그 바운더리도 이제 방향이 계속 바뀌게 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유의미하게 이 프로젝션 방향을 찾았는지에 관해서 p-밸류를 측정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포지티브 방향으로 클래스 1에서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찾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네거티브에 대해서 돌렸을 때 또 이런 결과값들이 도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필터링 자체를 조금 나이브하게 적었다 보니까 좀 실패하는 케이스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LIT의
어떤 먼저 NLP 쪽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LIT 툴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LP뿐만 아니라 리그레션이라든지 이거는 펭귄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데모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이런 기능들 자체는 제가 데모를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 파일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 맞는 태스크를 찾아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에서도 이제 익스프레션 가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한데 여기 보시면 되게 많은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쨌든 이제 사람이나 이 패러글라이딩 하는데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어떤 기법들이 더 좋은지 그런 것도 쉽게 비교를 해볼 수 있고 현재 안 나와 있는 거 여기서 다른 그래드캠이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코드를 조금 더 수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쉽게 호출을 하셔가지고 이런 기법들이 뭐 본인의 어떤 연구를 위해서나 아니면 모델링을 위해서 좀 더 좋겠다 싶은 방법들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